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김수환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완전히 안 좋았죠.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 오늘 또 시장을 또 이런 시장을 맞으니까 또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오늘 코스닥이 좀 더 약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박스가 얼마에서 얼마냐면 927포인트에서 그죠? 얼마? 990포인트. 990포인트, 927포인트. 여기를 지금 박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하단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단권까지 오늘 936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927포인트까지는 아직도 9포인트 정도, 8포인트, 9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927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한 하락이 밀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좀 더 강한 하락이 밀고 내려올 수 있어서 한 900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 900선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종목을 압축하고 비중을 압축하고 시장의 좀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 좀 갈아탈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버텨줬습니다. 근데 박스권 하단 부분이 2968, 상단권이 한 32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변동성은 코스닥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변동성은 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약하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60선 정도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거고, 만약에 거기를 깼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저점이 깨졌다라는 거. 분봉입니다. 분봉상에서 저점이 깨졌다라는 거. 어저께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저점을 갱신했다라는 점이 좀 부정적인 거죠. 만약에 여기가 바닥권이다라고 했으면은 저 저점이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쌍바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 바닥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장중에 오전장에 좀 이탈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저께 미국 시장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2%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며 SK 하이닉스며 아침에 빠진 거예요. 그죠? 나스닥 종목들이 안 좋으니까 아침에 빠졌다가 SK 하이닉스는 지금 빠르게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는 그냥 흐지부지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지금 이런 애들이 힘을 조금 못 받고 있죠. 최근에 강한 상승세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거랑 다르게 지금 눌러주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그냥 저냥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면서 다음 전략을 짜는 게 좋겠죠. 물론 저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전략을 짜고 있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나름대로 하는 투자 클럽, 제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는 손절도 오늘 몇 종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이 종목들은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잘 가야 되는데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가는 놈들이 있어요. 안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나는 이 종목이 여기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목이 거기서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손절 라인에 왔을 때 단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그런 기준점까지 온 놈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도 좀 불안하고 코스피도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뭐
시장에서 있는 종목들 있죠. 시장에서 있는 종목들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가장 제가 눈에 띄는 뉴스는 뭐냐면요, 자연적 재난이 몰고 온 기상 이후 변화,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기상 이유가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가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기상 이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전 세계 전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빠르게 뭐죠? 빠르게 우리가 이 친환경 에너지를 키워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국제 곡물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농협 사료가 초비상 경영 체제를 돌입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역대급 기후 변화에 대두값이 55% 뛰었다, 곡물 대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 그거예요. 지금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 그래서 대두 가격 그리고 옥수수 가격, 이런 것들이 막 51년 전보다 55%가 오르고, 옥수수가 1톤당 44%가 오르고, 밀이 막 1톤당 13%가 오르고. 사실 변동성이 적어야 되거든요. 변동성이 적어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적은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 잠깐만요. 방송하고 있는데, 고바이오랩 추천은 42% 넘었는데 이게 손절이요? 손절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라고 했는데, 저희 회원이 아니신가 보네요. 행복의선님, 그죠? 매매를 하다가,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매매를 하다가 손절을 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 42%, 첫 번째 매수했었던 포인트에서 42% 빠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더 물을 타갖고 한 30% 정도는 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제가 고바이오랩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 이거부터 얘기하자.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HLB 사태가 시장의 자신감, 바이오에 대한 자신감을 좀 죽여놨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사태도 바이오에 대한 자신감을 좀 죽여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진 건 맞아요, 시장에서. 멀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며 뭐 이제 헬스케어 KRX 300을 이끌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형 바이오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만약에 깨졌다라고 하면은 저 손절했겠죠. 근데 고바이오랩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좋게 봤던 섹터들이 몇 개가 있는데, 태양광 섹터 안 가기 때문에 잘랐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저희가 한 3-4번 정도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섹터도 잘랐습니다. 자율주행 섹터도 잘랐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섹터도 잘랐어요. 수소 섹터도. 왜 그러냐면, 그런 수소나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또 뭐 있습니까? 수소나 태양광이나 자율주행, 여기가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그쪽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 쪽은 사실 좀 한 종목을 가지고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오 쪽은 다음 달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예,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그 학회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 뭐 세계 내분비 학회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암 학회도 열리고, 류마티스,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도 열리고요.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도 열리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바이오 주들이 이제 출렁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선 두 개예요. 지금 IT하고 우리나라는 BT. 여기서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겁니다. 그죠?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빠졌던 자금이 다 IT 쪽으로 쭉 들어왔고, 지금 IT에서 자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애들,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이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 자금이 또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죠? 참 공격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하다가 좀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러면은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매너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면전에다 대고 갑자기 뭐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갑자기 해야 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아시겠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고바이오 랩은 저도 마이크로 바이옴을 좋게 봤는데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기간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이 오면 오히려 괜찮은데 기간 조정이 오면 이게 사람을 더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리는 느낌이죠. 오징어 말리듯이 말리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이 어렵습니다. 장이 어렵고, 뭐 자율주행이며 아니면은 뭐 바이오며 뭐 모든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그래서 썸네일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썸네일에다가 그 지금 빨리 쌀값으로 딴 거 벌자. 딴 거 벌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섹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얘네거든요. 지금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들, 그죠? 대체육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식을 볼 때 주식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주목을 하는데,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세기를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래에서 만약에 22세기, 23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21세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이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시기다. 기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싸웠던 시기다. 뭐 우리가 17세기는 뭐 르네상스, 뭐 18세기는 대항해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21세기는 기후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기후위기의 시기다라고 아마 미래학자들이 표현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쪽이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지금 친환경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가 그 탄소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지구를 좀 힘들게 했던 결과물로 역대급 기상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파급 효과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텍사스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다 셧다운이 들어갔죠.
예, 그 이야기도 이따가 잠깐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것보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후 이상 때문에 대두 가격이 뛰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중국에서 소비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이제 옥수수하고 이 콩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작년에 홍수가 나고 이번 연도에 반세기 최악의 감옥을 겪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지금 밀 생산량이 11% 줄어들고 미국도 25%의 가뭄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20%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류의 그 실험, 그다음 인류의 도전이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가장 강하게 올랐던 종목은 팜스토리예요. 팜스토리. 팜스토리. 그죠? 지금 이제 시장의 자금이 사실 이런 걸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메인에 있던 종목은 아니잖아요. 시장의 메인에 있던 종목은 아닌데 얘가 이제 복체인 시스템 하는 회사거든요. 양돈 전문 기업입니다. 양돈 전문 기업. 복체인 시스템이 뭐냐면은 일단은 그 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출하, 환기 관리, 뭐 전기 점검 관리, 뭐 그 다음에 이제 분뇨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 구축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팜, 스마트 이제 돼지우리 이런 거를 구축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의 이제 이런 소를 키우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돼지를 키우는 양동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오늘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죠. 그죠? 돌파해주는 흐름인데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 아마 지금 1차적으로 1950원 이 자리에서 지금 한번 걸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두 가격에 대한 그리고 이 글로벌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슈를 머금고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오늘 농우바이오 같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농우바이오 같은 종목도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농우바이오는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회사예요. 뭡니까? 얘가 종자, 그다음 상토 개발, 그리고 이런 종자 사업 그리고 상토 사업 부분에서 지금 농협 계열의 종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줄이면서 옆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 곡물 가격 상승과 비례해 갖고 한 방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지금 쌀값 벌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쌀값 벌어보자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에서 이제 한 15%, 20% 정도짜리 양봉을 하나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이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좀 좋은 전략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수혜 관련 보는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후 이상 변화가 사실 반도체 시장에도 타격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텍사스 오스틴에 폭설이 내린 거죠. 한 번도 역대급으로 그렇게 내린 적이 없는데 그 텍사스 오스틴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 NXP라든가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1시간 거리
한두 시간 거리에 지금 있어요. 지금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통화를 했는데 진짜 거기 셧다운이 다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셧다운이 됐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 주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 눈이 내린 거고, 원래 텍사스는 그렇게 폭설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설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대요. 제설 장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폭설을 맞았고, 그 다음에 그 폭설을 맞고 그게 다 얼어버리니까 제설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제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난이 막 심해지는 거죠. 너무 추우니까 그 전력을 이제 막 돌리다 보니까 셧다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이런 설비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공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일단 멈춰라 라고 미국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이제 병원이라든가 정말 응급한 곳에다 먼저 사용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사는 그 지역도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당분간. 지금은 이제 정상화 됐는데, 그래서 집 안에서 막 입김이 나고 그랬대요. 예, 전기가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예요. 예, 이게 기후 이상 변화가 이 반도체 쪽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후 변화 때문만은 아니죠. 예,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만은 아니고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무역 갈등,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 수요 실패.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차가 안 팔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도 차가 안 팔리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이 생산 시설을 다른 걸로 옮겨야겠다, 바꿔야겠다 이러고 바꿨는데 생각보다 차가 잘 팔린 겁니다. 그죠? 생각보다 차가 잘 팔렸기 때문에 그 생산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걸 돌리기에는 좀 늦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삼성에서 그러면 만들어주면 안 되냐,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차 거면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삼성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이런 전력이나 구동 반도체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나 자율주행 자동차용 반도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삼성전자가 지금 도와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예, 이런 기사들도 나왔는데, 오히려 할 거면 삼성전자가 그냥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사버리겠다. 뭐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 돈이 104조 원이 된다 그럽니다. 104조 원.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이제 몸값이 한 50조 정도 되는데, 그런 회사를 그냥 꿀꺽하고 사버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쪽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81,000원이라 그랬죠. 81,000원. 81,000원하고 지금 89,0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8만원을 깨고 내려오는 순간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너무 끌거든요. 근데 얘가 8만원을 깨고 내려오는 순간 코스피도 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치더라도 코스피의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너지면 코스피도 무너진다. 코스피가 무너지면 그 심리 효과로 다른 종목들도 다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코스피는 2960, 68 요 정도는 여러분들 열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박스권.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냥 3000선에서 3000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선은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힘 왔다 갔다 하다가 2960 박스권 하단권을 한번 찍고 올라왔다가 3200 상단 찍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최악의 케이스는 2970을 깨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최악 케이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100% 갖고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장세가.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죠? 위로 튈지 아래로 꺾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은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좀 봤는데, 오늘 뉴스에서 주목할 점은 그거죠. 주목할 가장 큰 점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뭐 팜스토리라든가 아니면은 농우바이오, 이지바이오 이런 애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팜, 그 다음에 종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시장의 이 커지는 시장을 좀 좋게 보는데, 요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차량용 반도체 쪽.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을 뛰어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뛰어드는 이제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좀 더 고급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미래차에 대한 반도체, 그죠? 전동하거나 아니면 전력을 넣고 빼는 그런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간 그런 반도체를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이 전력용 반도체가 차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가 없으면 2에서 3%밖에 안 되지만, 이게 없으면 아예 차를 못 만든다라는 거죠. 계기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뭐 음향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다 반도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멈춰 있는 상황이다. 멈췄다기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성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조금 IT 쪽에서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이런 곡물 쪽, 그리고 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OLED 쪽, 그리고 로봇 쪽, 뭐 요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